자, 8장 4절은 2차 형식입니다. 2차 형식. 2차 형식은 각 항이 2차, 제곱, 2차인 다항식으로 수학, 물리학, 경제학, 통계학, 또 이미지 프로세싱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형식을 이해할 때 행렬, 특히 대칭 행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절에서는 2차 형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칭 행렬의 직교 대각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두 변수 xy를 가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미적분학에서 대충 보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코닉 섹션을 배울 때들 이미 다 배워왔습니다. 자, 이 2차 곡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봐왔죠? 이런 2차 곡선의 방정식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 코닉 섹션을 잘라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다 이 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근데 이걸 잘 풀었으면 행렬을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1x2 벡터에다가 2x2 행렬에다가 2x1 행렬을 곱하고 더하기 1x2 벡터에 2x1 벡터를 곱하고 플러스 스칼라 곱해서 더해서 이퀄 0을 만드는 이 식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행렬을 이용하면. 자, 요 2차 형식인데 여기서 요걸 그리면 이렇게 코닉 섹션을 그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걸로 만든 그림이 바로 코닉 섹션이에요. 자, 이 코닉 섹션 중에 특별한 경우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하게 그러니까 그 코닉 섹션 중에 스페셜한 모양으로 이제 x제곱 오버 a제곱 플러스 y제곱 오버 b제곱 이퀄 1인 경우가 타원이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쌍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항이 없어져서 y제곱 이퀄 ax 또는 x제곱 이퀄 ax인 게 이제 포물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다 아까 그 폼의 어떤 경우인지들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방정식 이런 방정식은 이제 이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이건 타원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x제곱이 0인 그래프는 그냥 y축이 되니까 그리고 또 y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의 그래프는 이것은 이제 그래프는 y 이퀄 3과 y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한 쌍의 평행인 직선이 되고 뭐 등등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타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면 요거를 치환해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이제 요건 쌍곡선의 그 방정식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우느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럼 이걸 잘한 사람들이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들어왔겠지.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쓴 시간이 아마 20시간은 넘을 거예요. 그치? 이것을 1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앞으로. 자, 이 모든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모든 상황이 다 아까 본 2차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이 아까 주어진 식이 있으면 그걸 행렬 표현으로 바꿔주고 거기서 나온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만 알면 그냥 그것만 보고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결론들이었던 거예요. 봅시다. 아까 이런 형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형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x, y. 자, 그리고 또 그래, 이렇게 쓸 수 있죠. 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변수가 3개면, 이렇게 3차 행렬이 인볼브가 되겠죠. 자, 여기서, 키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요걸 요렇게 쓸 수 있어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7로 쓸 수도 있고 3, 마이너스 2, 0, 7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요건 대칭 행렬이 되죠. 이렇게 쓰면 요거 대칭 행렬이 아니죠. 근데 언제나 우리가 요 행렬을 요렇게 선택하면 곱해서 요 2가 나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나 요걸 대칭 행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대칭 행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로 나눠주면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 숫자들을 그래서 쭉 풀었으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요런 2차 형식이 있으면 2차 형식은 언제나 요런 벡터와 대칭 행렬과 벡터와 대칭 행렬과 벡터로 이렇게 나눴을 수 있어요.
이 대칭 행렬로 택하면 요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중에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즉, 요 ax제곱 플러스 2bxy 플러스 cy제곱이 있으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죠. 여기가 만약에 원래 주어진 b'이 그게 짝수가 아니면 그걸 2분의 1로 나눠서 그거를 b라고 놓는 거예요. 2분의 1 나누면. 그러면 2배의 짝수가 두 배의 어떤 숫자로 나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짝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형식을 이렇게 보고 그걸 이렇게 쓰는 거. 요것을 2차 방정식, 아까 ax제곱 플러스 2bxy 플러스 cy제곱을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 2차 방정식의 2차 형식, 쿼드라틱 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은 2차 형식들이죠. 제곱, 또 제곱, 요 xy도 x가 두 개 있는 거, 제곱. x하고 y가 하나씩 있어서 합쳐서 두 개니까 제곱. y하고 y 있으니까 제곱. 그래서 2차 형식이죠. 요것도 두 개씩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뭐 이거는 두 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씩 있거나 상수잖아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거나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식은 2차 형식은 아니에요. 모두가 2차 항이에요. 2차 형식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렇게 복잡한 게 있으면 뭐예요? 완전 제곱식 해주면서 이런 항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형식이 아닌 2차 식은 2차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자, 어쨌든 2차 형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요런 것만 배운 건데, 이제 행렬 A가 n차의 대칭 행렬이고 n개의 변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 x가 있다고 한다면 2차 다항식을 생각해보자 이게 q of x, x 트랜스포즈 ax. 그거를 이제 내적으로 쓰면은 이제 ax하고 x의 인더 프로덕트인데 요 내적은 이제 9장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쫙 보면 다 2차 항들의 1차 결합이죠. 그러니까 요 형식의 일반화된 모양이 바로 이거라고요. 어떤 건 x1부터 xn까지 곱한 거고, 어떤 것은 한 항에 하나씩만 쭉 곱해서 곱해진 거고, 어떤 건 x1을 n승한 거고, 어떤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일반화된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Rn상의 2차 형식이라고 해요. 자, 위의 정의에서 A를 n차의 대칭 행렬로 가정한 이유는 이미 행렬 A가 2차 형식의 행렬 곱의 형태로 만드는 행렬이라고 하면 이 행렬 A는 대칭 행렬 B와 반대칭 행렬 C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 트랜스포즈 cx는 1/1이 되고 또 c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c이므로 x 트랜스포즈 cx는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cx가 돼요. 자, 그러니까 임의 행렬이 있더라도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로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에 따라서 x 트랜스포즈 cx 이퀄 0이 되므로 q 오브 x는 결국은 그 이 스큐 시메트릭 쪽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요 시메트릭 파트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A 이퀄 B 플러스 C로 썼어. 시메트릭 파트와 스큐 시메트릭 파트로. 근데 Q 오브 X에서 X 트랜스포즈 CX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스큐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이 남는 것은 이게 0이니까 X 트랜스포즈 BX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행렬 A를 대칭 행렬로 갖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값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Q 오브 X를 여기를 A로 하거나 B로 하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A가 있으면 A의 대칭 행렬 파트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값은 똑같은 거예요. 이러므로. B는 대칭 행렬으로. 따라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A를 대칭 행렬이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2차 형식을 정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형식에 관한 연구의 많은 부분은 이 대칭 행렬은 A가 언제나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직교 대각화를 이제 어떻게 여기에 쓰느냐? Q 오브 X가 이렇게 있어요. Q 오브 X 이퀄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교차항이 있죠. XY라는 교차항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B가 0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니까 자, 행렬 AB의 고유값 람다1, 람다2를 구해요. 그리고 이거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 V1, V2를 구해요. 그걸 갖고 P라는 행렬을 만들어요. 그럼 P 트랜스포즈 AP는 람다1, 람다2 이런 대각선 행렬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자, 그런데 이 R2인 경우, R2에서의 직교 행렬은 이게 회전 변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회전 변환은
R2에서 R2로 거리가 아이소메트리, 그러니까 R2에서 R2로 변하는데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회전시켰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R2에서 R2로 가는데 한 벡터가 길이가 변환해서 길이가 그대로 보존됐다면 그것이 만든 서클 안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회전 변환이라는 소리예요. 회전 변환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트만큼 변환시켜지는. 자, 그러니까 요걸 회전 직교 행렬 P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회전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렬 P에 대해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X', Y' 좌표계라고 합시다. 그래서 X'이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X 이퀄 PX'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Q of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 X 트랜스포즈 AX인데 그것은 X 이퀄 PX'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그걸 또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P 트랜스포즈 AP가 뭐가 돼요? D 아니야, D. 그러니까 D, 그것도 이렇게 람다 1, 람다 2로 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걸 곱했으면 요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람다 1의 X1 프라임,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람다 2의 Y 프라임 제곱이 되죠. 즉, 크로싱 텀, XY 텀이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들이 대각을 하니까 A에서 그 대각선 성분이, 오프 다이아곤 성분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야. 고유값만 남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완전 제곱식을 바로 행렬의 대각화가 해결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값이 똑같은 거예요. 원래 Q of X, X 트랜스포즈 AX를 한 거나 고유값을 이용해서 이걸 한 거나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걸 갖고 하지 않고 항이 많은 이걸 하지 않고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이 없는 요 완전 제곱식만 있는 이걸로 앞으로 계산한다는 소리예요. 자, 2차 형식 QX는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교차항이 없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리 얻게 돼요. 이걸 주축 정리라고 하는데 대칭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1, 람다 2라고 할 때 좌표 축의 회전에 의하여 2차 형식 Q of X 이것은 새로운 X', Y' 좌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한 회전은 디터미넌트는 1이고 A를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을 P라고 할 때 X 이퀄 PX'이라는 치환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2차 형식 8을 19와 같이 제곱항의 합으로만 간단히 나타내서 이것을 2차 형식의 대각화라 그래요. 자, 우리 앞에서 행렬의 대각화를 했죠?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지금 2차 형식을 대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차항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교차항을 없애면 바로 아까 봤듯이 이런 형식의 그림이 있었죠? 2차 형식. 이 2차 형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 봅시다. 이 2차 형식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아이겐밸류가 2와 4로 나오죠. 그거에 1차 동질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죠. 그걸로 P를 만들어서 X 이퀄 PX, X 이퀄 PX 프라임으로 치환을 시켜오면 그러면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요 교차항이 없어진 이런 식이 됐어요. 요건 뭐예요? 요거 타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2차 형식이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이건 타원이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자, 이 고유 벡터들을 구했어요. 그 고유 벡터를 구하니까 P가 이렇게 됐죠. 4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준 거예요. 즉, 봅시다. 그러니까 X', Y' 축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니까 X' 축, X', Y' 축은 XY 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만큼 회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X가 X'으로 갈 때 45도 간 거니까 X'이 X로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 45도만큼 바뀌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XY축이 X', Y' 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만큼 바뀌어진 것이죠. 이런 타원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내용, 2차 형식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제 행렬로 바꿔줘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2차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3차, 4차, N차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차나 4차 이런 것은 그 전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적분학 배울 때 그래서 함수가 2개 있는 것만 극대값, 극소값 배운 게 아니죠. 함수가 3개, 4개, 5개 있는 것 극대, 극소 보였어요. 그거 굉장히 미적분을 이용하면 복잡하죠. 행렬을 이용하면 그거에 대한 극대, 극소값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고유값을 이용해서. 자, 먼저 이제 그 다음에 더 일반화돼서 2차 형식에서 이제 이렇게 이 항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을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차 방정식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러면 요것들을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치환을 똑같이 시켰다고 봅시다. X를 PX 프라임으로 치환해서 고쳐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B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걸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남아있는 상태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 많고 회전한 방향 변환이므로 표준 행렬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탄젠 세탄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세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 이동한 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그 과정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예제 6번을 봅시다. 방정식의 그래프 34x제곱에서 마이너스 24xy 플러스 41y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30y 마이너스 25 이퀄 0이다. 자, 이거 그림을 그리자. 이 그림 어떻게 그려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방식,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는 게 굉장한 한 페인이에요. 쉽지, 아주 엘러버티브, 노력을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운 행렬 이론을 이용하면, 자, A를 이렇게 놓고 B를 이렇게 놓고 C를 이렇게 놓습니다. B는 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C. 그 다음에 이제 C는, 그 다음에 행렬 A는 여기서 만드는 대칭 행렬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교차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교차항 소거하는 게 바로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해서 P를 만들어서 X 이퀄 P X 프라임으로 하고 놓고 치환해서 그걸 딱 X 대신에 P X 프라임을 집어넣어주면 딱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딱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타원안이에요. 새로운 축에서. 그렇죠? X 프라임, Y 프라임 축을 한 번 더 축 이동을 해줘서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축으로 딱 바꿔주면 요게 그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축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이런 모양이 딱 되는 거죠. 정확한 타원이죠. 이건 뭐예요? 한번 X 프라임, Y 프라임 축은 X 프라임, X 더블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축은 X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축을 X 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켜 준 거니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 X, Y 축을 X 프라임, Y 프라임 축으로 바꾼 것은 회전 이동시켜준 거니까 거꾸로 회전 이동시켜주면 이런 관계식이 이루어지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이걸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구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그것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또 그걸 그냥 명령어로 주면 그냥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3차원 공면에 대해서. 자, 2차원 공면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 얘기들을 3차원 공면으로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G 축으로, G 좌표계로 이제 확장시켜 봅시다. 즉,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런 모양을 봅시다. 먼저 G 이퀄 암다1의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암다2의 Y 프라임 제곱.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열린 포물면 또는 타원 포물면 같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포물면이. 그리고 또 이 람다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쌍곡 포물면, 포물 기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여러분들이 매스매틱하나 뭐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죠. 이게 그려지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다음 방정식 그래프가 타원 포물면임을 설명하고 G 이퀄 50일 때 단면을 구해라. 자,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행렬을 찾죠. 행렬을 가지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죠. 그럼 그게 앞에서 한 똑같은 행렬이니까 그 P라는 행렬을 이미 알고 있죠. 그거 갖고 X 이퀄 P, X 프라임으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바뀌어진 것에 G가 50이니까 바로 타원이 되고 이제 타원 포물면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 이퀄 50일 때 단면을 그리면 G 이퀄 50일 때 단면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세이지로 세이지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이 텍스트 카피해가지고 실제로 타원,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아이겐밸류에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한 그런 저기서 구해지는 거예요. 명령어에서, 시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세이지 명령으로 구현하면 이걸 카피하죠. C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세이지를 치면은, 이게 저기서 쳐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걸 카피합시다. 크롬에 가서, 어쨌든, 크롬에 가서 한번 보여줄게. 크롬에 가면 내가 만든 것이 뭐냐면,
크롬을 띄워요. 그럼 아까 그 웹 주소를 크롬에서 확인하면, 자, 컨트롤 V 하죠. 그럼 아까 그게 뜨지요. 자, 권한, 이 사이트 항상 실행합시다. 자, 그럼 자바가 뜨지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타원입니다. 이걸 바꿔주면, 이거를 그냥 복사본을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로그인을 아주 할게요. 네. 하죠? 자, 그러면, 그것을, 그 주소가 떴죠. 워크시트 수정합시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서, G가 50이고 변수를 주고 여기서 식을 이게 아무리 복잡한 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주면서 필요한 어디 아무것들이 다 할 수 있죠. 이게 뭐 600이에요. 혹시 수정. 자, 여기서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다른 이런 함수를 주더라도 그 함수에 대해서 이게 뭐 24가 아니라 35고 뭐 이쪽이 40, 여기 45고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도 그리고 이게 334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뭐 언제든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 세이지에서 이 로그 아웃을 할게요. 여기서 저장 없이 종료하고 로그 아웃을 하고 여기서 아까 명령해 준 건 뭐냐면 이 크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크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공개된 자료예요. 이 공개된 자료인데 공개된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놀 수는 있지만 이걸 수정은 못 하잖아요. 수정은 못 하는데 이건 3차원이라서 바로 여기서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렬에 관한 모든 것은 이 크롬을 이 세이지를 누르면 여기에 오픈셀이 열려요. 오픈셀이. 지금 오픈셀 좀 작업하고 있다. 오픈셀이 여기 열려요. 오픈셀이 여기 열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돌리면 바로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작업들을 카피해서 집어넣고 돌리면 그러면 바로 로그인 과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핸드폰으로 이 사이트를 연결시키면 바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아래 명령으로 카피할 수 있죠. 카피를 이렇게 잡아갖고 카피해서 저기 오픈셀에다 갖다 놓고 엔터 치면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아까 플로팅 하는 게 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여기 그 그림 그리는 10문제가 있어도 숫자를 다 바꿔줘서 그림을 다 그려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걸 퍼블리시 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진 겁니다. 그런 노력에 성공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려준 것이 이제 매트릭스를 주고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아이겐벡터를 구해가지고 여기 그림을 그린 것을 이제 한 과정을 여기 설명해줘서 임플리시트 프로세스를 했죠. 확인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개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도 2차 형식을 주고 2차 형식 값을 구해라, 행렬을 구해라, 대칭 행렬을 구해라, 대칭 행렬의 교차항을 소거해라, 또 행렬 P를 구해라, 또 그래프를 그려봐라 하는 식으로 교차항을 소거해라 등등 설명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옳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문제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8장 5절 2차 형식의 응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